현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진실을 살짝 숨기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 전후에 나왔던 4대1 이야기입니다. 현숙은 영호와 영식에게 여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냐 라면서 내가 뭘 했어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죠. 혼자서 마치 대단한 예언이라도 했다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이 조금 게임직하긴 해도 뭐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현숙이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다대일 데이트는 공용 거실에서 다 같이 술 마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냐. 다대일 데이트가 쓸데없다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게 바로 현숙의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아마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것이구나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본인 빼고 5명의 여자 모두 지금 다대일이 된 상황인데 현숙이 그걸 인지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자기 앞에 앉아있는 5사람한테 당신들의 선택은 쓸데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도 티를 내진 않았지만 5명 모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33기가 3화까지 방송된 지금까지는 남녀 출연자들 중에 딱히 갈등이 가시화된 사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눈에 띄는 스파크가 살짝살짝 튀고 있는 게 영자와 현숙 되겠네요. 주로 현숙이 계속해서 뭔가 좀 투덜대고 있고요. 영자가 참다 못해서 반박하는 장면이 몇 차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슬아슬하게 대립은 없이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5박 6일 내에 뭔가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조금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지난 리뷰에서 영자에 대해 얘기했고요. 오늘은 현숙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숙을 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미움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대놓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들끼리 대화할 때마다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 기분을 조금씩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눈치 없다 생각했는데 몇 장면을 계속 붙여서 보니까 나름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이프 꼭 부탁드려요. 자, 시작합니다. 현숙은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긁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좀 잘 보이고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욕망이 더 큰 사람일 것 같아요. 2일차 찜닭 PPL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방에 돌아왔을 때 정숙과 얘기하면서 파나마에 파견된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얘기 했잖아요. 이때 막 눈물을 흘립니다. 파나마에 사람도 없고 되게 외로웠고 친구도 잘 안 사귀어졌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말은 친구도 잘 안 사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사귈 만한 사람이 아예 없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친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잘 사귀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본인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파나마는 아무래도 한인이 많은 나라는 아니죠. 찾아보니까 한인 인구가 뭐 한 500명 안팎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인구가 거의 다 현숙 같은 그런 주재원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주재원은 가족 단위로 나오고요. 현숙 같은 싱글은 적긴 한데요. 그래서 더 외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수십 명의 싱글들은 더 끈끈하게 뭉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을 찾긴 어려워도 친구를 찾긴 어렵지 않은 구조라고 보는데요. 사실 친구는 뭐 기혼자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숙은 이 안에서 친구조차 제대로 사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블라인드에서 코프라 직원이 현숙에게 개패급이라는 심한 말을 했던 글이 있었는데요. 무슨 의미로 그런 이제 심한 말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연히 좋은 말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뭐 지나친 일반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사교력이 좋고 평판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현숙에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간의 현숙의 발언들이 차차 설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숙은 사실 본인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짝사랑했던 남자는 정말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표현 한번 못했고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송을 보면 현숙은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자들 사이의 대화는 거의 늘 현숙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한다는 사람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좀 과하게 많이 하죠. 그런데 방송에서 보면 현숙이 또 남자라고 말을 못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서 남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현숙은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직접적인 고백, 나 너 좋아해.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애둘러서 호감을 표현하는 말은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대놓고 나랑 사귀자! 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둘러서 자신의 호감을 표현할 때 사실 다 눈치챕니다. 물론 남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여자라면 네, 남자들도 그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죠. 영원히 모르죠. 하지만 현숙처럼 남자와의 대화를 수줍어하지 않는 경우, 열심히 얘기하는 경우, 당연히 그 여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른 채 할까요? 네,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체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면서 답답해하던 여자가 결국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을 해버리면 남자는 그제서야 "미안해 몰랐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등으로 이제 직접적인 거절을 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절이 무서워서 고백을 결국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현숙 입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연애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변명에 가까워요. 본인도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포장하는 거죠. 현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진실을 살짝 숨기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인데요. 현숙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의 가식을 섞으려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띈달까요? 다른 대표적인 장면은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 전후에 나왔던 4대1 이야기입니다. 현숙은 영호와 영식에게 여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냐 라면서 내가 뭘 했어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걸 다 예상했고 4대1 데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혼자서 마치 대단한 예언이라도 했다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이 조금 깨림직하긴 해도 뭐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죠. 뭐 누군가는 다대일을 개의치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대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현숙이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다대일 데이트는 공용 거실에서 다 같이 술 마시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대일 데이트가 쓸데없다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게 바로 현숙의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아마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것이구나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냥 "저는 다대일 안 좋아해요." 라고 하면 내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갑자기 "다대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몰아가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본인 빼고 5명의 여자 모두 지금 다대일이 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폄하하고 있는 거가 되잖아요. 현숙이 그걸 인지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자기 앞에 앉아 있는 5사람한테 "당신들의 선택은 쓸데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도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5명 모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현숙의 이 발언에 어느 정도는 또 자기 변명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현숙도 영호나 영식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소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영호나 영식이 1순위였고요. 뭐 저는 영호 1순위, 영식 2순위로 보는데요. 자기소개 시간에 광수가 행시 출신의 5급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확 광수에게 기울었죠. 광수가 귀여워서 그랬나요? 뭐 아닐 겁니다. 광수의 미래 계획이 마음에 들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수가 5급 공무원이어서 마음이 생겼어요. 예,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선택이죠. 사람 자체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냥 겉모습으로는 딱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어차피 영호와 영식은 여자들이 몰릴 것 같고 광수에게는 아무도 안 오겠지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현숙은 원래 좋아하는 남자에게도 먼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솔로 나라에서도 다른 여자들과 굳이 경쟁하면서까지
마음 설레게 하는 인기남을 선택하는 건 또 부담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수한테는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직업이 좋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현숙이 솔직하게 저도 영우나 영식이 궁금했는데 경쟁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갔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실인데 본인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여자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마음에 드는 1순위를 선택했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다대일은 쓸데없어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 나는 현명해서 다대일을 피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뭐 전형적인 클래식한 심포도 신드롬 되겠습니다. 선택을 못할 거니까 어차피 그 선택은 최악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광수를 선택한 진짜 속마음입니다. 여자들 앞에서는 현숙은 다대일이 싫어서 광수를 선택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정숙하고 단 둘이 있을 때는 광수가 5급 공무원이라는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놨잖아요. 같은 공직자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직업 때문에 광수의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뭐 똑같은 공무원이지라고 생각해서 뭐 33기 남자 공무원이 4명이나 있네. 그중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행시 합격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공부 좀 했네 정도가 추가됐달까요?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5급 사무관의 위치는 사실 굉장히 높고요. 게다가 행시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5급을 달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 이런 출세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예 출신 성분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게 조선시대로 따지면 같은 관리라고 해도 양반이냐 아니면 중인이냐 정도의 신분 차이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이 있는 코트라는 공기업이라서 정확히 이제 공무원 체계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공무원 시스템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나는 솔로 역사에서 수많은 공무원이 출연했지만 대부분은 뭐 30대 초반 혹은 30대 중후반 정도 되면 7급이나 8급 공무원이었고요. 10기 영숙, 10기 순자, 25기 현숙 이렇게 3명이 6급 공무원이었죠. 이들이 최고였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은 24기 광수 기억나시나요? 뭐 꺼드러기 심했던 출연자 있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광수도 토목직 행시를 수석으로 붙어서 새만금에서 5급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그때는 이제 공무원을 완전히 그만두고 출연 당시에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직 5급 공무원은 33기 광수가 최초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여자 출연자들보다 공무원 세계에 가까이 있는 현숙만이 광수 직업의 그 특별함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현숙은 2일차 인터뷰에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로 상대가 공무원이면 휴직을 하고 해외 파견을 따라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는데요. 너무 좀 근시안적인 해석이고 너무 순수하게 이기적인 욕구 표출이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숙 본인이 해외 파견을 열심히 가면 아마 고과도 빨리 쌓이고 보상도 좀 받고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외 파견을 나갔던 거고요. 공무원은 휴직이 좀 더 자유로운 것도 맞습니다. 배우자 동반 연수 휴직 물론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본인의 커리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휴직 기회 혹은 연수 기회는 사용할 것이라면 정말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현숙 본인이 해외에 나갔을 때 외롭지 않기 위해서 고급 공무원 광수를 억지로 휴직시켜서 중남미에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광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광수의 커리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광수 입장에서 아무리 현숙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의 선택이 끝나고 데이트 상대가 정해졌던 시각,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죠. 이때 현숙이 또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데일에 대해 내가 뭘 했어?" 라면서 자기의 의견을 과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영호와 영식이 여자들의 몰표를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두 남자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뭐 전혀 나쁜 말은 아니죠. 영호와 영식이 실제로 여자들에게 매너 있게 배려심 넘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의 선택을 좀 획일적으로 재단해 버리고요. 인기의 이유는 다정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영호와 영식을 고른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겁니다. 본인은 고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지? 영호를 왜 골랐는지는 영호를 선택한 여자가 제일 잘 알고요. 영식을 왜 골랐는지는 영식을 고른 여자가 가장 잘 아는 건데 말이죠.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뭐 대화가 재밌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첫눈에 끌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래도 그냥 자기 의견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숙의 말에 다른 여자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숙이 다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라는 식으로 재차 퉁명스럽게 확인을 요구하죠. 제가 그 말투를 잘 따라하지 못하겠네요. 저는 이 장면이 현숙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당황한 사이에 영자가 조금 이상한 말투로 "맞아요" 라고 해 주는데요. 영자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영호를 왜 골랐는지 내가 아는데 왜 네가 이유를 정하고 나한테 맞다고 강요하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영자는 현숙의 말에 진심 동의한다기보다는 "그래 맞다고 해줄 테니까 그만 좀 해." 라는 뉘앙스에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영자도 상대방의 말을 그냥 좋게 좋게 받아주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은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영자는 자기 선택이나 감정을 남이 대신 정의한다니까 이게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도 묘하게 공기가 한 번씩 차가워집니다. 이런 모습이 현숙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기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쉽게 단정해 버려요. 나는 다대일이 싫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현숙 자신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다대일은 공용 거실 술자리와 다를 게 없어서 가치가 없다, 쓸데없다. 이건 현숙의 의견일 뿐입니다. 영호와 영식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에게 선택받았다는 건 이건 현숙의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숙은 자신의 의견과 추측까지 다 비슷한 확신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현실에서는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고 미움을 사기 쉽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너무 쉽게 사실처럼 단정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서 한 마디씩 더 붙이고 굳이 안 건드려도 될 사람들까지 좀 심기를 한 명 한 명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욕을 한 적도 없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숙 본인은 왜 상대가 기분 나쁜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숙이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현숙은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현숙은 감정 기복이 좀 심해 보여요. 평소에 그 퉁명스러운 말투를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쁜가 싶거든요. 이러다가 고성이 오고 가는 거 아니야? 저절로 긴장하게 되는데요. 아직 솔로나라 33번지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나는 솔로 신청한 게 통과돼서 방송 출연이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던 날 엄청 좋아서 막 방방 뛰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나 됐다." 하고 막 난리를 쳤다. 뭐 이런 말을 정숙한테 했었는데요. 뭐 이런 TMI까지 정숙이 들어야 하나 싶긴 했는데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 얼마나 극도로 흥분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는 정숙과 대화하다가 파나마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거는 또 아무래도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보입니다. 이 역시 친구를 사귀는데 장애가 되죠. 감정의 변동 폭이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상대는 항상 부담감을 느낍니다. 파나마 현지에서는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하니까 아마 최악의 감정 기복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현숙의 위태위태한 태도와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남녀 자기소개가 끝난 만큼 조만간 남녀 출연자 싹 한번 정리해드리고 띠궁합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현숙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부터 지금 해주세요.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